동네 들어와. 폼 잡고 있다가 자기가 되게 선생님이 여기서 폼을 못 잡았거든. 그렇게 야들어오면 못 올리겠다 그래갖고 뛰어나가갖고 저 가서 깨져진 사람들 있는 거기서 왕천으로 해갖고 폼을 어떻게 잡냐. 여기서는 여기 갖고 항문하고 글 짚고 여기서 안 갖고 못 따라가. 그러니까 중국 거 갖다가 폼 잡아보자 해갖고 맹장이 이것이 바로 무성리학이다 유학이다 봤다가 공자의 맹장이 피기라고 못 치는데 중국 모시대 1등 역할 한 분이 그냥 바로 하자면 오늘 왕처가 되는 대기란 말이에요. 그 대기 선생님 진짜 우리 민족 위해서 뭐래. 중국 거 갖다가 폼 잡는 게 있어. 근데 조서 잘한다 하다가 이원적으로 붙었다가 너무 그쪽 세력이 세게 타협해버린 양반은 바로 고봉 기대승 선생이고. 그렇지만 민이 중심이라는 꿋꿋이 나가야 한단 말이오. 당신 틀렸어. 그럼 눈 감고 대들어본 양반이 누구냐면 율곡 선생이. 율곡 선생이 여사람 봐라. 너는 한테 중도 수단 아니냐. 그래갖고 접해들이 아까 율곡 선생을 뭐라 내보라고 그래 유림에서. 근데 이분이야말로 백성이 중심이라고 하는 맹자사상과 연결되는 정통적인 유학을 지킨 사람이라고 목숨을 걸고 주장한 양반이 약봉이야. 그 약봉 소리를 여기 세상에 여기 지금 하남사 댕긴 양반 중에서 약봉 공로로 인해서 한국 민족정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안 사람이 거의 없어. 약봉은 어쩌다가 그저그저 하고 말았지. 세상에 자손들이 그따구 소리를 하고 싶었어. 생시 사육시는데 거기다가 나중에 밀려났던 양반이 나 어쩌다 시끄럽졌어. 그따구 한단 말이야. 그러나 그 근본 뜻은 무엇이냐면 공자님도 차마 이 얘기만 하지 말 못하셨던 백성이 주의여 왕 잘못은 몰아내버려 한 얘기를 듣다고 되는 사람만 누구요? 맹자여. 맹자적 정신은 다른 말하면 민이 본이여. 민이 본이 아니라 더 나가서 민이 주인이여. 그 내용을 당당하게 주장했던 조선조에 있어서 유림 학파중에 제일 강력하게 주장했던 양반 누구냐 그러면 율곡 선생이고 율곡 선생 사상을 제일 끝까지 옹호한 양반이 누구냐 그러면 여기 계시는 우리 약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기 있는 녹담사는 한국 민족주의, 한국 민주주의가 정신적 특징이가.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중요한지 알겠지? 그동안은 공자님, 맹자님, 주자, 이기현, 그런 막 돈좀 알고 따랐어요. 그렇지만 점잖게 그렇지만은 백성을 주인으로 모시는 생각을 갖지 못하면 그건 왕도 정치가 아니오. 하는 얘기를 끝끝내 주장한 양반이 누구냐 그러면 약포 할아버지가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율곡 선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곡 선생에 의해서 이루어진 우리 정신은 근본적 문제는 학향, 배워서 익혀서 사람 되어갖고 저만 잘 된 것이 아니라 뭐다 배워서 익혀갖고 화합해서 큰 국가 만들자고 말이에요. 세 번째에 있어서는 농사 잘 짓고 잘 살면 뭐래. 외적이 쳐들어와 보면 망해버리고 지기 나라에서 감추는 나라 엎으면 망해버리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국가 민족의 공동체를 지켜야 해. 어떤 위기로부터도 공동체를 지켜야 해. 공동체를 지킨다면 공동체는 뭐냐. 너나 나나 우리는 한 식구다. 한 가족이다. 한 떼죽이다. 한 핏줄이다. 그 핏줄이란 말 뭐냐면 결의족 그런단 말이에요. 결의족 백성민 그러면 그냥 왕 밑에 있는 핏줄만 되지만 결의족이란 말 지금들이 다 피로 살로 엮어져 있는 공동 운명체다 말이에요. 그 족자를 아셔야 해. 결의족 그래. 결의족이라고 한단 말은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민은 한 민족은 한 결이다. 한 핏덩어리단 말이에요. 한 살덩어리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농사 짓는 사람, 공부한 사람 따지고 보자면 조상대들부터 당근부터 한 결의다. 한 결의로 공동 운명체다. 음식으로 꼭꼭 심어갖고 언제든지 쳐들어오면 침략자가 들어오면 목숨을 걸고 결의 지키자 했던 것이 바로 족향이다 말이다. 민족주의란 말은 족향이란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아까 얘기했던 농향, 다음에 다음 뭐라고? 학향? 농과 학은 정신적, 농은 먹고 사는 육신의 건강관인데요. 생존적. 그 다음에 그럼 합쳐가지고 역사의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족향이다. 이 식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외적 침략 일시마다 전부 밑바닥에서 싸우고 공로 세우고 온 사람 다른 김순장, 이순장도 다 하지만 말 수 없이 죽어갔던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바로 족향이다. 그 세 가지를 갖고 학향이다, 농향이다, 족향이다 정신을 갖고 그러면 앞으로 새로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 살려나가는 그 교육 혹은
무조건 수연의 도장으로 이걸 키워야겠구나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아까 여기는 지금 삼양이라고 제가 길을 잡을 때 세 가지 무엇인가 정신이 머물러 있는 곳이다 보려면 향이랑 고향 향자를 들었다. 그래서 맨날 내가 지금 생각해서 시작하기도 전에 말씀을 한번 떠들었지만 생각은 뭐냐면 나는 그래서 여기는 삼향이라고 했으면 들었단 말이야. 그 삼향정신이다. 그 삼향정신은 농향, 학향, 촉향이다. 그렇게 이런 정립을 해보려고 해서 나중에 이제 내일 모레 이사할 때 간단히 우리는 삼향의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여기다가 여기 화담 서원이 될 때도 화담 서원을 가야 할 방향도 삼향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다 들어서 거기다가 삼향 우리 제일 뭘 올리냐 단군 하나 들어 올려갖고 공동체 정신 적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생각해서 말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짝짝없다. 그래 인사. 예.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예. 실은 어떻게 그저께 병원에 갔다 오고 못 오고 나서는 오늘 또 새벽에 이제 팔 이쪽이 쥐가 나고 그래. 근데 쥐가 난다고 해서 말수가 그냥 볼까 일어나갖고 막 뛰어댕기고 하고 운동을 하고 하다가 다시 한번 유곡선생이 경몽역을 다시 보자. 경몽역을 다시 보면서 찌적뜯어 보니까 핵심 무엇이냐? 유곡선생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할 핵심 무엇이냐?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아까 뭐냐면 이 삼향의 정신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삼향의 정신에 연결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삼향사를 만들었던 김서두 선생 동생 김연수 씨 그 삼향사를 만들었던 삼향설탕 공장에 그 김연수 씨 생각이 나서 연수 씨가 설명했던 삼향사의 근본 정신이 무엇이었던가를 내가 전라북도 삼향사에 가서 강의나 학술단에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여기서 나는 연수 씨 밑에 손잡은 전장관이 나한테 인사로 삼향사 소개를 해. 그래서 삼향의 뜻이 무엇인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까 뭐라고 했어. 나처럼 간단하게 핵심을 딱 지키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했어. 분수를 지킨다는 뜻에서 그 수분 자기 지켜야 자기 목적하는 분수를 지키면서 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양복이라고 붙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쫙 머리 떠올라 그래. 그 다음 뭐죠?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 너무 잘 먹고 잘 따르고 호강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적절하게 전략하고 사는 것이 근검 전략 정신이 바로 재산을 모으는 기초라고 해서 실은 삼향사 목표는 뭐냐면 돈 벌자는 것이 부자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거기다가 절제해서 이 재산을 기른다고 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절제해서 양체했다. 그 세 번째는 뭐냐? 돈도 벌고 복 받자 뭐냐? 건강 잃으면 안 되지 않냐? 그게 뭐냐면 잘 먹고 잘 살고 하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먹어서 뱃속이 편안해야 그것이 말이야 관이요. 관이란 넣는 관자요. 뱃속이 편안하여야 기운이 생긴다. 그래서 그보다가 관위하면 양기 기운이 생긴다. 그래서 말하자면 세 가지로 얘기해서 양복, 양계, 양기라고 했다. 진짜가 잘못 쓴 거 모르고 그 뜻이 삼향사라고 했다.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 말을 맞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삼향사에 가서 내가 강연을 하러 갔다가 오히려 거기서 들은 놈 갖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호남 민주주의, 민족주의 이런 거기서 쭉 강연을 했어. 이런 시대에 당신들은 잣담을 삼향사만 잣담을 썼냐? 전라북도만 잣담을 썼냐? 어떻게 해서 우리 백성들이 한 몸 한 뜻이라고 살 것이냐? 그래갖고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이 삼향의 정신을 더 키워갖고 강연하고 나왔어. 그랬더니 그쪽에서 이제 나오라고 그러더니 이쪽 들어갖고 또 다른 모임에서 나오라고 다른 강의로 나오라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그 재벌 기업들 종업원들 모아놓고 내가 강의로 되겠니 그때 한 여러 가지 돌아가면서 한 10여 차례 되겠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전남 법대 정원담이 그 의타에서 직장 강연 내기 때 인기 계산했네. 근데 그걸로 이제 내가 비판하려고 말하고
그때 느낌을 갖고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사람사에서 우리가 가야 할 우리 현실에 맞는 분수에 맞는 교육 목표를 정해보다 생각해서 얼른 시작하기 전에 여기 말씀만 들여놓고 들어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나오다가 이제 끄적끄적 하다 볼게 또 연습을 해야 하지 않아요. 연습을 누구한테 해야 해? 걔 해도 흉이 안 되고 이무는 사람한테 해야지. 그래서 제일 가까운 내 조카한테다가 어쩌고저쩌고 이 얘기를 했더니 아 그런 뜻이라고 해갖고 야 그 조카한테 한번 풀어먹었던 것을 다시 여기서 풀어먹어갖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서 그 다음에 여기 이사회 때 한번 내가 써보려고 지금 강론 예행 연습 준비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보지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관련시켜서 다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짜로 이 율곡선생 경몽요결이 애기들 격몽요결이 이렇게 몽자는 뭐냐면 어리석은 몽자 죽을 잡아와서 지금 한눈 팔고 있는 놈이야. 그놈한테 정신 차려! 그 꼬집어 뜨는 것이 이제 격이야. 경몽요결 꼬맹이들한테다가 앞으로 큰 사람들 꿈을 띄어라 라고 하는 얘기로 한 것이 경몽요결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다시 읽고 해 보니까 아 여기다가 율곡선생이 이 했을 때는 한 300년 전인데 이 여기다가 더 붙여서 내 생각으로 정리를 해왔구나 하다 보니까 실은 이제 새벽에 딱 여기다가 삐쩍삐쩍 쓰고 막 삐쩍 쓰고 해봤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 율곡선생이 뜻은 300년 전에 율곡선생 뜻을 더 키워서 오늘날 맞게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더 정리를 해야지 옛날 한문을 썼던 것들만 달달달달 해갖고 유치근치근만 해갖고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해보자면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아니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새로운 문자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그래 이제 일단 지난번에 끝난 것으로 했지만은 다시 생각해 보다 보니까 말씀드렸길래 제일 중요한 핵심 부분이 뭐냐 그러면 나만 클 것이 아니라 함께 크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뭐 여기서 지금 율곡 선생 이거 또 했던 것을 보자면 26페이지로 넘어와서 보자면 지신편에 나오죠. 지신편 지신이라면 몸을 갖춰야 한단 말도 되지만 몸을 갖추고요. 몸을 갖추려면 정신도 갖춰야지. 몸과 마음을 진짜는 간직할 진짜니까 버티고 간직해야 한다 그 뜻인데 그 속에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보자면 꼭 연계시켜야 하는 잔소리가 되니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신편에서 몸과 마음을 지켜낸다고 할 때 어떻게 지키냐 자기 마음에 있는 줏대를 가져야 한다는 뜻에서 지신편 26페이지 둘째 줄 보자면 반드시 뭐냐 이금부터 밑에까지 다 마음속에 지켜나가야 할 충성중자가 들어가야 있다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하고 똑같은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변함이 없는 서로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걸 합쳐서 말하자면 충과 신이라고 하는 것을 공자께서 항상 몸가짐 마음가짐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충과 신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두 가지로 생각하자면 나 자신을 지킬 때는 충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정신을 가지고서 변함없이 꾸준히 노력해서 바로 공부에 들어가야 한다. 공부에 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지신편에서 줏대를 가지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주신편을 갖고 마음을 갖고 지켜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온 것 중에서 항상 두 경전을 볼 때는 알아야 할 것은 기승전결의 네 가지 단계로 구분해서 기는 문제의 제기, 승은 그 문제의 제기의 기본적인 가야 할 방향 그것을 다시 말해 그 주제에 관한 방향이고 기승 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주제와 대조되어진 관련된 문제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기와 승과 전과 근본적 차이는 뭐냐 기승은 자기를 그 주제를 중심으로 것이고 전은 뭐냐면 주제와 대조된 것과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항상 얘기했던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여조스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주제에 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고 기승 다음에 전은 뭐냐면 그 주제와 관련되어 대조되어 있는 것을 비춰가지고 보게 하는 것입니다. 굳이 말하면
기에 관한 승을 대조된 문제를 설명을 하면 그 주제를 설명을 하면 기승전이라고 바꿀 전자는 돌릴 전자는 비추어보는 것이다. 그래서 크게 말하면 기승전의 기승과 전과 근본 차이는 무엇이냐. 승은 그 문제를 설명한 것이고 전어가 대조되는 것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기승과 전을 설명 말을 뭐라고 설명했어? 변증법이란 말을 썼지. 변증법이란 말은 그 주제와 대조되는 것을 통해서 그 주제를 비춰본다고 합니다. 공자님이 훌륭하냐 하면 공자님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다른 사람과 공자님이 비춰볼 때 공자님이 빛난다고 말한다. 항상 대조해서 비춰보면서 보는 방법을 바로 변증법이라고 한다고 말합니다. 변증법 방법을 제가 설명해요. 그래서 변증 방법으로 설명한 것이 첫째로 여기 말하면 지신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설명할 때 자기를 비춰보는 내용을 설명한 것이 28페이지 이하에 나온 대로 보자면 자기 몸가짐에 대해서 9가지 자세를 같이 한다. 그것을 구용이라고 설명했고 9가지 마음씨선 사고방식에 관한 문제를 다룬 것을 이 생각사자로 해서 구사라고 했다. 구용 구사를 가지고 설명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변증법 시작하기 전에 자기에 관한 문제를 설명했지. 기승구란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9가지 모습, 9가지 생각에 관한 문제와 대조되어져 가는 방법을 네가 갖고 너는 어떻게 하냐, 다른 거 어떻게 하냐 문제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기승전의 정표에서 나왔던 39페이지에 나오는 38페이지에 나오는 그 공부를 자기한테 나타나는 자기 내면과 남하고 대조되어 있는 못된 점들과를 구별해 본다. 그래서 기승에 비해서 38페이지부터는 여기 지식편을 전구라고 설명했다. 기승전의 전이라고 기억나겠지. 그래서 보자면 그 속에서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나 당연히 지켜나가야 나 요소가 아닌 못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쫓아내자. 그것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 바로 말은 38페이지에 나오는 극기 공부라고 한다. 내 마음속에 나 아닌 놈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놈을 쫓아내보자. 그 나와 남과를 대조해서 공부한 것을 설명해서 극기 공부라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저는 특이한 것이 뭐냐면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내 못된 버릇만 고칠 것이 아니라 너한테 밖에 있는 좋은 놈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 생각한다고. 그 남과 나를 비교해갖고 남 거 좋은 거 있으면 내가 받아들여야 것이고 내 좋은 거 있으면 남한테 돌려줘야 것이고 그 나만 문제가 아니라 나와 남과 합쳐서 더 큰 세계 변증으로 가자. 그것이 변증법이란 말이다. 그래서 그 대목을 설명하다 보니까 전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들이 몇 번 했습니다만 나 자신의 문제를 못된 것을 고친다고 해서 극기만을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 이것이 말하면 조선조 초기에 있어서 자기 후속 방법이에요. 내 못된 것을 이겨낸단 말이에요. 여기 극기는 내가 나를 이긴단 말은 내 안쪽에 일어나는 못된 것을 쫓아내서 더 큰 나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극기 다음에 나는 무엇을 여기다 설명하고자 했냐면 못된 놈 버리는 수 없이 쫓아내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좋은 놈을 받아들여갖고 키워내야겠단 말이에요. 그 내 장점도 키워내자. 그것이 바로 말하면 양기란 말이에요. 양기는 몸자이 내 마음속에 좋은 점 키운다. 근데 내 마음속에 있는 것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넌 것도 받아들일 거 아니야 말이에요. 그 대목에 여기서는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설명을 못하고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이놈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양이라고 할 때 기 속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어제저녁에 오늘 새벽에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나를 키워나가는 것이 하나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깎아와 있는 놈을 밝혀나가는 것이 이제 이를 내 마음속에 이를 키워내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내 마음속에 이가 아니라 더 큰 주책 사명감을 키워내는 것이 뭐냐면 기를 키워내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양기 두 가지로 키워내야 할 것들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양이 두 가지면 이기는과 연결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책에도 안 나오지만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 인이는 이것은 자연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키워낼 수 없어. 근데 기는 뭐예요? 내 사명감이기 때문에 내가 키워낼 수 있어. 그래서 보다면 여기 이제 다시만 양이와 양기를
합쳐가지고 양이와 양기를 합쳐가지고 더 키워낼 때 무더기 제일 좋아하는 대로 양이가 키로 제일 더 큰 총으로 세 개를 포용한 것으로 큰 기운으로 커나갈 때 그것도 뭐라고 그래? 호연직이라고 그래. 예. 그 기운이 나만 조그마한 건 받을 정신 하나 전부 섞어가지고 큰 그 사명감 덩치 깨달음을 덩치가 나면 그것이 진짜 호연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와 기를 합쳐갖고 키워낼 때 이것이 호연직이라고 하는데 직이라고 하면 잘 못 가시니까 호연 최근에 나온 데는 정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호연정기라고 하면 가슴 속에 있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이 우주 세계 인류 공동체를 위한 큰 사명감이 깨달은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키워야 할 것은 못된 놈 벌레물이 거친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못된 거 벌레물 거친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좋은 놈 키워나가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냐. 키워나가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기다 썼으면 쓰는데 양쪽은 안쪽은 이것은 이길 극자는 뭐예요? 죽일 극자, 이길 극자예요. 그래서 세상 일국 선생이 내 못된 버리면 고쳐 그것만 강조한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다시 들어가면 장점도 살린 방향으로 장점과 나쁜 점을 고쳐갖고 섞어갖고 그래 하지만 극기와 양기를 합쳐갖고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요 방향으로 계획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관한 이런 책을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이다. 그러다 보면 이 중에서 극과 양을 합쳐가지고 전부 합쳐놓고 보면 좋은 놈은 기르고 나쁜 놈은 없애고 자기가 뭐예요? 큰 자기가 되지. 큰 자기가 된 천하를 포용하는 기운을 내가 붙게 된다. 그것보다 뭐라고 해요? 우리 무덕 덕후가 제일 좋아하는 천하를 포용하는 호연직이라고 하는 기운으로 자기를 키워줘야 한다. 그 방향으로 여기는 지신편을 해석을 다시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관한 것들을 지금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여기에 나온 이의 이론과 기의 이론이 굉장히 첨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는 내가 아무리 생각한다고 이는 내가 만들어낸가? 이는 본래 존재하는 것일 뿐이요. 기는 뭐요? 내가 그놈을 응용해갖고 섞어갖고 만들 것이기 때문에 기는 내 것이요. 여기서 말하자면 이와 기가 결합되었을 때 이와 기를 합쳐서 만들어내는 것은 내가 만든 것이요. 그렇게 보자면 이 갖고 이가 천하를 지배하고 있다. 그 이를 본실로 떠들고 있는 내용은 실제는 지 것도 아니고 갖고 놈 것 갖고 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기는 적당하게 섞어서 자기가 마음속에 정리해 가는 것이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와 관련해서 나를 어떻게 치워나갈 것이냐 문제를 생각해 놓고 보니까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나 따로 있고 남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와 기가 나와 남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내리는 게 뭐냐면 여기 몸이 잘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와 자기라고 얘기했다는 기라고 하고 남을 얘기했더니 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얘는 실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합쳐놓고만 보여요. 뭐 다시 말하면 자기와 타인과 연결되어진 내용으로 보자면 자타를 혼합시키는 통합시키는 대야가 나와야 할 거 아니냐고요.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냐. 대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면 호연지지라고 한다. 그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다 생각합니다. 이 방향을 다시 여기다가 살짝 띄워 넣으니까 경몽요결이 그저 꼬맹이들한테 간 교육이 아니라 얘들 이런 생각 갖고 더 큰 인물이 된다는 길로 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경몽요결 통해서 뭐로 하냐. 성악지배로 들어가는 문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무덕 잘 들어서 여기 말하면 아까 말한 몸가짐에 관한 문제가 정신체로 나 문제만이 아니라 나와 남과 문제로 바꿔져 버리면 그것이 뭐예요? 성악지배로 들어가는 율곡 대학문의 기본이 되어버려. 중요한 사실 율곡 성악지배가 태계가 모양만을 썼지만은 뭐 성악 10도 관계도 없고 율곡 성악지배가 중국으로 들어가갖고 그것이 한국에서 들어가는 중국 고전 중에서 최고 고전을 해갖고 중국 고전 리스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중국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맹자의 실천적 과제를 제일 체계적으로 맺는 사람이 누구로 보냐? 율곡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 경제까지보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공부를 못해. 그러니까 보자면
우리가 지금부터 눈을 비비고 새로운 방법으로 공부해야 할 사람은 바로 맹자의 이론하고 율곡선생의 이론을 결합시킨 데 누구 이론을 쓰냐? 칼 막스 다시 합시다. 자본론하고 연결시켜서 현재 그놈을 현대화시켰던 미국 경제학 대경제학자인 사무엘슨의 에카노믹에 나오는 대로 다시 말하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공평한 기업에 위해서 누진세율 적용하는 문제, 협동조합 만드는 문제, 사회보험제도 만드는 문제, 그 다음에 잘 쓰는 사람이 자선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마음 20 쓰는 문제 이런 것들 연결시켰던 사무엘슨의 새로운 경제학 이론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바로 맹자 사상이 칼 막스를 통해서 우리 율곡선생을 통해서 세계를 인류 공동체를 살려나가는 자본가의 지배체의 싸움은 전쟁이 아니라 자본적 평화를 균형을 위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이론으로 탈바꿈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짓거리를 해야 할 텐데 맨그 넘것만 갖고 그걸 달달 내려고 하지 우리 선생님 만들어놨던 무슨 지혜를 소화할 놈들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냥 무슨 돈 벌어먹고 돈 잡는 재미로 요새 제일 못된 짓거리 어린이들 되다가 무슨 노래 부르고 춤추는 트로트 훈련시키는 이런 풍토 때문에 우리가 정신 못 차린단 말이에요. 이런 뜻을 보자면 실은 말하자면 율곡선생 이론은 맹자의 이론과 현대의 경제학, 정치정책 이론과 사회정책 이론과 이렇게 결합시켜버리면 그 공부만 해버리면 이 화남산을 발언하는 한국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세계 살리는 터전이 되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자고 떠들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든 사람들 와서 공부할 사람들 나와야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두 분 아버님들이 오시고 또 여조선님 두 분이 오시고 따라서 짜는 늙은 당수 그리고 집소가 싶으니까 도와주러 오는 조카 있고 그럼 이것이 이제 커져가면 여기 이제 마을금고 사고 여기 가원체제 만들고 그리고 도서관 하나 만들고 하게 되면 이를 따북따북 해나갈 거 아니에요? 그 일 해나갈 때 김여사 자네가 나 좀 도와줘야 해. 이제 뭐 1년 만에 3년 만에 온건백킬 이제 마스크 갖고 왔고 이제 눈만 깜빡하고 그래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려나가야겠다. 너무 일이 아니잖아 이거. 특히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이제 내 건강 상태 생각해 보니까 가끔가다 보면 영양실 쪽을 내가 고치를 주려고 해. 그러나 이런 일이 이 뻥을 틀고 나면 동기마오야 들어봐. 이 뻥을 틀고 나면 내가 사명감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야 젊어가야겠다 힘들지 않아야겠다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걸음걸어도 힘이 샥 나. 근데 그것도 저것도 힘 팔려보면 아이고 오늘 또 새해는 5명밖에 안 왔을게 하기도 할까 그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실은 이 교수 경성 들어서 내가 2년 동안에 어떻게 보자면 내가 내 자기 암시 갖고 버티고 사는 사람 아닌가. 근데 그 자기 암시 덕분에 어떤 효과가 나타났냐. 내 자기 암시 덕분에 백열병 걸려서 이제 4년 되어가는 우리 집사람 이제 마사지 해주는데 효과가 있어 이제. 오늘도 새벽에 이 두 분들은 정리로 내 친 형제 같은 게 내가 뭔소리 해도 또안 내가 헛소리 해도 양념씩 말아요. 양념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헛소리 좀 하는데 느닷없이 오늘 새벽에도 집사람이 여보 왜 그렇게 난 이제 발이 굳어졌어요. 보니까 허벅지부터 이 종아리 있는 데가 그 마비가 오면 꽉꽉 겹잖아요. 근데 그건 나 깨까 싶게 말도 못하고 있다가 사뭇 목전 익었을게. 여보 왜 발 좀 보세요. 발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 종아리가 얘가 꽉 그래 꽉 겹대. 근데 그걸 쫙 참고 있다가 차마 말 못하다가 이제 내가 낀 것 같은 게 나한테 음사를 뜬 것이야. 에이? 개짓끔 말이야. 그래갖고 이제 그리고 손으로 눌러봤자 안 돼. 여기 막 굳어있는데. 그런데 그래도 요새 좋은 세상이라 마사지기 대가탕 4개 있는 거 있지. 마사지기를 갖고 이제 손으로 눌러도 안 돼. 꽉꽉 거. 마사지기를 갖고 누르다가 제일 먼저 그 대목 눌러서 안 돼. 발바닥을 마사지기로 때리니까 풀어져. 중요한 얘기네. 발바닥, 발초신경의 핵심인 발바닥을 때리니까 조금씩 풀어지더니
그 다음에 발을 누르니까 얘가 풀어지더라고. 그러고 나게 한참 하고 나서 아이고 이제 살겠어. 그래서 이것이 80이 넘은 내외간에 서간에 부끄러움을 모르고 이 얘기할 수 있는 얘기고, 나도 그렇게 참 진즉 말로 진즉 아픈 깨우야지 말하고 같이 하고 참고 있어. 당신 낄것 같긴 해라 말했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살아가면서 느끼는, 젊었을 때 뭐 인생은 행복하고 뭐 어쩌고 그 차원 넘었잖아. 이제 이때 느끼는 생사에 관한 근본 자리를 체험해 가면서 느끼는 또 다른 차원의 인간적 문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풀어졌어? 이제 폼을 잡기 풀어졌어? 그러고 나서는 이제 늙어갖고, 그리고 한없이 살았다고 서방각시 부풀는지도 모르고 그래놓고 나서 쓰게 되겠네. 그래놓고는 한 말이, 이제 당신하고 나하고 어려움 없으니까 체면 생각하지 말고 고통스러운 언제든 나 불러 깨울게. 깨워. 그만 야 언제 일어날게. 아니 그래도 당신 혼이 주무신 것 같길래 말도 못하고 참다. 시장 뛰금 돌고 있어. 그러다 죽으면 어쩌겠어. 그래 해놓고는 이런 것이 우리가 전날 생각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다른 한계적 상황에서 나오는 인간적 상황이구나 느꼈다. 그 이제 그때 느껴진 말, 철학적인 용어가 뭐냐? 그걸 뭐라고 말한 것인가? 그러니까 보니까 남편, 아내 예의 지키는 것은 그 도리에 관한 것이요. 말하자면 문화 내 형식이요. 그렇다지만은 철학적으로 본질적 문제예요. 그러나 앞으로 죽었는데 말 그냥 발 지난데 주문을 줘라 그냥 막 그냥 한 문제는 예의 문제가 아니야. 그 철학적인 말로 뭐라고 말? 이것을 생각난다. 그 말하자면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말로서는 유명한 실존 철학이 뭐예요? 실존은 뭐예요? 현재 문제예요. 중년 사냐는 고통 문제예요. 본질은 뭐예요? 남편, 아내, 도리, 체면, 윤리 입장이요. 고상을 지켜보고 있는 것은 근사하게 보여. 공자의 명자의 얘기는. 그러나 근본 문제는 뭐죠? 죽냐 사냐 혹은 어떻게 만났냐 고통 어떻게 피하냐 문제예요. 그 한 말로 말하면 그것이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다시 말하면 배고프면 아무것도 안 믿지 않아요. 그런 뜻과 같은 것이다.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집사람 종아리 보통 지나가지 않아. 완전히 꽉꽉 굳어져갖고 이 발끝이가 허벅지까지 꽉 굳어져 있어. 그런 걸 참고 견디다가 어쩔 수 없이 나를 부르는 집사람,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실존을 참다가 어쩔 수 없게 실존 갖고 본질을 부르는 것이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그 기획해 볼까 누가 이 나온대. 실존 철학자가 설명했던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뜻이 이런 것이구나. 또 한 번 시험을 했어요. 그러고 웃는다. 내가 못 모르고 옆에 잠자고 있는데 강아지보다 내가 낫네. 그리고 웃고. 경섭이 아우야, 이런 얘기를 우리가 특히 내가 이 고통을 겪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얘기하면 오해 안 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는 전 사람도 잘 모르잖아. 인생은 행복인 것이 옳고 그 차원과 달리 예를 들면 백혈병 걸려서 중환자실 혼자 놔두고 화수다 놔두고 올 때 그 마음 어떤 것이 그런 것들과 같은 것들이 바로 실존이 본질에 앞서는 인간의 근본적 문제점을 알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에 관한 대화를 통해서 인간들이 서로 이긴 다음에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든다. 난 그런 점에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 문제를 하나씩 끝내가자 이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지신, 몸가짐에 관한 문제, 공부에 관한 문제는 내 자신 고친 것만이 아니라 나를 키워서 남한테도 보이고 남의 것도 받아들이고 하는 차원에서 작은 소와 작은 개체로서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얽혀지는 만나는 나, 키워져 가는 나, 다시 말하면 중화로부터 대하로 가는 그
그 자기 문제로 생각해야 한다. 그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지난번 생각을 이 정도로 해서 끝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또 대충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잊고 하시면서 이런 문제들은 한번 읽었으니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끊임없이 얘기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회 있는 대로 정리를 해서 변증법적 사고방식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대조해서 평가할 것이냐 문제를 지금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는 것들은 정리가 되면 체계적으로 하나 덮고 이 상관관계에 관한 설명도를 하나 만들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오늘대로 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1페이지 제4장인 독서장으로 넘어가고요. 그 말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제3장 지신장 몸가짐, 마음가짐의 자세로 공부 시작을 준비를 했던 것은 지신장이라고 한다면 지신장을 갖고 준비했으면 그 다음에 진짜로 이제 공부로 들어가야 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제4장인 독서장. 이 양반은 독서를 공부라고 하니까 공부하는 장으로 들어간다. 어쩌 독서장이 공부장이냐? 공부는 혼자 생각한 것보다는 앞에 있는 분들, 선배들, 어른들이 다 생각해 놨던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을 읽고 자기 생각과 대조해 보면 거기서 제일 먼저 빨리빨리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독서한다는 얘기는 자기 생각했던 것들, 앞에 선배들이 다 생각했던 것들이 내 생각과 어른 선배 생각과 생각을 대조해 보다 보니까 그분들이 했던 것을 정리해 갖고 써놓은 것이 책이란 말이에요. 그 독서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정리해 놓은 선배들 얘기를 내가 다시 뛰어 들어가서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좀 고전에서 설명했던 대로 데카르트가 설명한 대로 보자면 좋은 설명서는 같이 한 자리 없지만 이 앞에 계셨던 분들이 설명해 주신 가장 훌륭한 선생님, 가장 훌륭한 친구, 가장 훌륭한 자기 인생의 도반자들의 얘기다 말이에요. 그래서 도반들 혹은 선배들 혹은 선인들의 참고 얘기를 너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바로 뛰어들어가서 읽어야 깎아보면 물어야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어서 독서장이라고 말은 말이 읽을 독자지만 속으로 물을 독자입니다. 서자는 말 글서자지만 말씀은 언자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물어서 거기 대답을 들어갔고 틀리면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 지가 생각해가면서 일을 가는 것이 독서장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짐승하고 구별을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은 꼭 상대방 만나서만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적어놓은 글을 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짐승보다는 훨씬 더 위대한 정신적 문화적 계승자가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독서장에 관한 문제를 읽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독서장에 있어서는 크게 나누어보자면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냐.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동양 성인들의 학문인 사서삼경 이론을 통역하게 밝혀야 한다. 그 말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느닷없이 사서삼경으로 들어가면 됐겠죠. 거기 나오는 기본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반드시 아주 쉬운 것부터서 들어가야 한다. 읽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옛날 잘 몰라갖고 등고자비 그런 말을 써서 굉장히 아주 겸손한 말인 줄 알았다고 하지. 높은 데 올라가려면 뭐지? 어디서부터 시작해? 낮은 데서부터 시작해야지. 자는 어디서 붙어요? 비. 낮차운 데서부터서 붙어서 등고 높은 데로 올라간다고. 그 말은 등고 높이 된 사람 훌륭한 사람은 항상 겸손이라는 말로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저렇게 훌륭한 양반은 저렇게 겸손하지만 청아스님 같은 훌륭한 양반도 저렇게 겸손하지만 알았더니 원래 그 뜻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조금씩 붙어서 낮은 단계부터 올라가야 높은 데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태산도 어디서부터 올라가나? 태산 아무리 높다 어디서부터 올라가? 밑바닥부터 올라가야지. 그래서 다 높은 데서부터 올라가는 거다. 그 뜻을 생각해서 등고잡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바로 뭐냐면 아무리 좋은 책도 적어도 쉬운 데서부터 읽어야 돼. A, B, C, D부터 읽어야 돼.
성경을 읽게. 그걸 모르고 느닷없이 다 여는 다 알아. 더 높은 것 해갖고 제일 저거 명곡 야 슈베트가부터 갖고 와. 그걸 해봤자 말만 슈베트 배우지 말만 베토벤이지 아무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제일 처음에 배워야 할 것이 노래의 가장 쉬운 노래 달아달아 밝은 달아 그 내용들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통해서 연결되면 높은 데 낮은 데가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것처럼 그러려면 쉬운 글자부터 배워야 한단 말이에요. ABC부터 배우듯이 그다음에 하늘 전 따지부터 배운단 말이에요. 그 내용으로 보자면 적어도 독서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기본적인 수준은 독서에 들어야 한다. 그럼 여기서 설명하자면 한국 공부에서 또 이 책 속에서 제일 중요한 제일 기본적인 수준의 책이 우리나라 문 한글인데 여기 한글은 뭐예요? 제일 기본적인 책이 뭐겠어? 천자문이지. 천자문부터 배워야지. 천자문이 천자 해놓고 보면 안 해. 무지하게 어려운 글자도 많아. 그러면 천자 한꺼번에 다 하면 다 못하면 앞으로 알지? 그래서 그 문제를 가장 쉬운 것부터 가르친다고 하다 보면 사자서학이라고 글자 4개씩 써져 있는 거 갖고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해? 아버지 어머니부터 시작해. 자, 제일 먼저 하면 제일 처음 하나 물어보자.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아무 글자가 뭐겠어? 뭐냐 하나만 아니라 몇 가지라도 머리에 떠오르는 뭐니까 말해봐. 하늘천이요? 하늘천. 뭐? 하늘천이요? 안 떠올라? 하늘천이요. 하늘사전? 하늘이 하늘. 하늘천? 네. 여기 고상이 나오네. 하늘천 제일 어려운 자부터 했다고 말이야. 근데 제일 쉬운 말은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자, 계김녀 그 단어부터 제일 시작 되지 않아? 자는 문제부터 해봐. 생각해봐. 나는 한자를 배워보지를 않아서 생각해보니 아, 배운 것만 배우고 가지 안 배웠어 말하면 자는 게 천재인가? 아까 형님이 말하신 엄마 아빠 그렇지, 엄마 아빠. 그거 엄마 그냥 엄마랑 어찌 뭐라 쓰고 엄자를 썼어. 엄자를 글자를 어떻게 써?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글자의 제일 애초에 나왔던 제일 먼저 나왔던 발음이 뭔지 아나? 엄입니다. 엄. 뭐? 엄이 엄. 무에서 나와서 네. 그 음이 못자 이렇게 뭐 발음이 발음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면 옴 그렇게 옴도로도로짐삼아 옴 발음이 우주에서부터 나왔던 서로 간에 서로 부르는 소리의 제일 첫 음이라는 것이죠. 그게 송아지가 음비하면 뭐 그러면 예미도 또 뭐예요? 송아지한테 무 그래서 그 개념이 바로 엄마 새끼 간에 부르는 제일 처음의 발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에서부터 나왔던 무 발음이 바로 이 지구에 있는 땅덩어리 사람 제일 먼저 살았던 땅덩어리 그 제일 큰 땅덩어리 뭐예요? 아시아예요. 아시아 땅덩어리의 그 발음이 뭐냐면 무에서 나왔다고 한다고요. 그 무라고 할 말은 거기다 몸을 붙이고 무가 되고 몸이 없으면 뭐예요? 무인데 그 자음도 몸으로 합쳐진 것이에요. 그것을 보다 우주 제일 처음에 있는 문자고 부르는 말을 음이 뭐냐 하면 뭐요? 말이 잘 알지? 말해봐. 암성도 뭐 틀려도 고치면 되지. 아, 뭐 이거 아셨어? 에? 나 뭐 마스크 안 되니까 이겨서 제일 먼저 부르는 제일 먼저 있는 이 우주 음성을 소리를 뭘로 보냐? 그것을 불교에서 뭐라고 설명하면 말의 표현이 옴이란 말로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 옴이란 말은 바로 하는 우주 원초적인 소리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다른 말로 오음을 못 쓰니까 입구에다가요 이제 덮을 앞자를 써요. 그것이 이제 오음이라고 한 것이 오음도로도로 임사가 오음이야. 최초 음이 바로 뭐냐면 오음.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오음. 오음. 그래서 모든 소리에 오음한 것은 지금 소리를 보낸 사람과 듣는 사람이 만나는 교감이 되는 시작이에요. 다시 말해 제시어 메시지가 그것이 받았어? 그러면 이제 나도 오음 나도 오음 이제 오음 하고 그때부터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보내고 받고 그 오음이라고 하는 것이 태초의 음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속에 뭐예요? 그 음가를 따져보자면 제일 우리 한글로 표현하면 오음 속에 나온 제일 중요한 게 오여 음이요. 미음자가 모든 음의 가장 새끼가 애미가 새끼를 부르는 음가였던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미음자 음을 갖고 만들어낸 것이 이제 그 세상은 애비가 아빠가 제일 먼저 빠른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 제일 처음에 드는 음자 어머니예요.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시여 여호와시여 쪼고 그것은 나에게 맨다는 다시 말하면 기독교 전제는 뭐냐면 왕자, 지배, 군주, 장군, 왕초에서부터 나왔던 개념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기독교인 것을 알 수가 있어. 원래 있어서 불교 보면 오음부터 나왔던 건 뭐냐? 그것은 어머니와 자식과 부모 자식 간에 있어서 애초에 탄생에서부터 생명 이게 살때부터 나온 것을 본다면 그 미음자부터 시작돼요. 비읍자부터 시작되는 빠빠빠 한 것은 그 지배 내지 명령자적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어긋났지만 그럼 제일 처음에 우리가 봐야 할 문제는 바로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약속의 표현인 기본적인 문자다 그 말이다. 그것을 나중에 한자로 맨날 이렇게 말하면 상징적인 말로서 한일, 두이, 근대 이런 말을 이제 바꿔줬지만 아비부, 지아비부 그렇지만 그 식자가 들어가고 나중에 만들어 보니까 한일은 요 처음이란 뜻도 되고 한일이란 뜻도 되고 그 밑에 있는 두 개는 이제 우개 놈 밑에 있는 놈은 이제 따지자가 된 거. 한일 두 개가 하늘과 땅이요. 여러분 두 개가 연결되지 않는 놈은 뭐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놈은 뭐요? 사람 움직임성 지나고 다니는 사람이요. 이제. 사람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보면 지압이 붙자고 안 뜨고 그 밑에 붙어가고 있으면 하늘 적자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다면 바로 1, 2, 부 이런 것들은 다 그 후에 머리 쓰면서 만들어낸 그 창조의 문자고 근본적으로 어디서 나왔을 것이냐 그러면 배고플 때 할 때 첫쪽에서부터 나왔던 나 배고파 깽깽할 때 울 때부터 나오는 사람과 사람은 마음과 마음의 생명과 생명의 처밥점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도와주라고 한 소리, 너 도와준다고 한 소리, 너 없으면 못 살았다고 한 소리에서 나왔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나왔냐? 사람 만나면 어디서부터 나왔어? 사람 만나면 어미와 새끼와 사이에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은 그 어미와 새끼가 왜 나왔겠어? 지갑이가 없지 나왔겠어? 그럼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달걀이 먼저나 닭이 먼저나 얘기할 테지만 그것은 처음이야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즉 서방 각시를 만난 것이야. 좋게 만나고 나서 이겨고 맞다. 그 지나다 보면 여자 내하고 새끼가 나오고 한 것이지만 그것은 그러니까 원초적인 본능적인 표현은 아니요. 가장 절실한 표현은 뭐예요? 그놈이 이제 만났다가 새끼 태어나가고 이제 나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살려줘 하는 얘기가 이루어질 때부터서 인간은 원초적인 생명을 만나면 이뤘다고 볼 것이 아니냐. 남자와 여자와 앞눈과 손을 만나갖고 서로 눈이 뻘개졌을 때 만났다가 헤어지고 그것이 아니라 그 만남이 그 유지되어 가지고 하나의 생명을 잉태해 가지고 그것이 그놈을 살리는 문제로 다시 어떤 생명 의지 사명감 본능을 갖고 결합했을 때부터 생명을 삭힌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보자면 사람 만남을 통해서 생명이 마음이라고 삭히기 시작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탄생에서부터 새끼를
길었을 때부터 나온 것이 아니겠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보자면 부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모에서부터서 나온 것이라고 봐요. 모자에서부터서 인상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 보자면 인류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모자의 관계, 모계 사회에서부터 나와. 그 부계는 언제나 모계에다 새끼 놔두고 하고 전질로 갖다 나중에 와볼게 어떤 나와갖고 시새끼인지 눈덩시킨지가 문제가 되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애미와 자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뭐예요? 애미 다음에 애비가 필요하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 애미와 자식 관계에다가 그놈을 안정시키는 제도로 정착되기 시작한 것이 애미와 자식 사이에 애비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관계를 정착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제일 처음에 모와 자식 관계만으로 나섰을 때는 동문적인 혼란 상태고, 그러면 제도화 시켜갖고 부를 두어서 모와 자의 관계를 안정시키고 지켜주는 고정된 체제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뭐냐? 그것이 가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공자님이 보시다가 보니까 옛날부터 인간이 보다 보니까 지극히 놔뒀다가 나서 다 굶어 죽게 생겼다. 그래서 다시만 서로 협력해서 지켜나가는 원초적인 공동체가 필요하다. 김전서 참고를 하라. 그래서 원초적인 공동체를 사회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원초적인 공동체예요. 이 세상에 와서 가장 처음에 태어난 가장 원초적인 공동체는 모와 자식 관계가 아니에요. 모와 자와의 관계를 지켜낸 또 하나의 제3자가 지킨 자가 있어갖고 안정되었을 때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애미와 자식만 가지고는 가가 아니에요. 애미와 자식 그걸 지키는 애미와 자식을 지키는 애비가 있어갖고 이루어져야 하나의 단위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안정되고. 그래서 그것보다가 사회학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원초적, 가장 본질적, 원초적인 제일 처음에 이루어진 원초적인 사회 공동체라고 한단 말이에요. 원초 공동체가 바로 말하면 가예요.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 학문적 어디서 설명되어 있냐? 독일 헌법에서 나타나고 독일 민법에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혼인과 가족은 생명의 상태는 원초적 공동체예요. 중요한 얘기, 혼인과 가족은 원초적 공동체란 말이에요. 따라서 혼인과 가족 제도를 지그들끼리 마음대로 깨해 국가가 법으로 깨치지는 아니다. 그것이 독일 헌법과 독일 민법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조항이에요. 독일 헌법은 4조인가 표현되어 있죠. 혼인과 가족 제도는 가장 원초적인 공동체다. 그럼 깰 수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짜갖고 지금 혼인제도, 가족제도 깨버렸잖아요. 가족제도를 깨버린 것은 인류 문화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에서 무책임성인 거예요. 그래서 혼인과 가족제도는 원초적인 공동체다. 그것을 함부로 깨지 못한다. 그래서 그걸 법적 용어로 법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제도적 보장, 인류 공동체 제도 보장 속에 제일 원초적인 것이에요. 아주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혼인과 가족은 인류 공동체 중에서 원초적 보장이 이루어지는 제일 처음의 제도 보장이에요. 제도 보장이란 말은 거기 이제 공부 사람들이 아는 이제 그 제도 보장이란 말은 저기 영어로 말하면 institutional guarantee란 말을 쓰는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원초적 제도가 가족이 들어있다. 그 얘기를 아주 중요한 얘기를 강조하려니까 시간이 좀 늦어야 기분 나쁘게. 그래서 혼인과 가족이 바로 말하는 인간 제도의 가장 원초적 보장이다 하는 얘기를 오늘 중요한 결론을 좀 말씀드리고 좀 쉬는다. 모처럼 오셨지만 오늘